역사의 메아리 이야기를 되돌리고 싶다. 오사카를 떠나 타이베이행 비행기에 탄 것은 1909 13년 정월 2일이다. 하늘은 맑았지만 멀리 떨어진 겨울나무가 짙은 안개 속에서 번져 보였다.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48년이라는 감개가 가슴에 북받쳤다. 그 이전에는 우리는 대만 사람들과 나라를 같이 하고 있었다. 1945년 일본의 항복에 따라 이 섬은 중화민국에 군사 점령됐다. 전후 7년이 지난 1952년 일본은 대만에 운거한 중화민국과 일화평화조약을 체결했다. 두 개의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국교를 회복한 것이 된다. 그 관계가 20년 지속됐다. 한편 현실의 중국 대륙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장하고 있었고 일본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예를 들어 야당은 모두 대륙 중국과의 사이에야말로 평화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요시다 시게루 수상조차 타이베이 정권은 지방 정권에 지나지 않는다고 답변해서 말했다. 결국 일본은 대륙의 중국을 선택했다. 1972년 일중 공동성명 당시 오히라 마사요시 외무대신은 일화평화조약은 종료했다고 담화를 발표했다. 이후 일본과 대만 사이에 국교가 단절되었다. 1972년 일중 공동성명에 즈음하여 당시 오히라 마사요시 외무상은 일화평화조약은 종료되었다고 담화를 발표했다. 편법으로 설립된 일본 아시아항공의 비행기가 날고 있다. 우리도 그 비행기를 타고 있다. 마크는 둥글다. 단원의 한쪽이 이지러져 있고 꽃집 같은 것이 2장 나와 있다. 두 얼굴. 이라고 타이베이에서 친해진 노인이 마크를 가리키며 말했지만 나는 일부러 반응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야 할 것이 아니었다. 국제법상의 난제에 대한 훌륭한 답안으로서 이 일본 아시아 항공의 비행기는 날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전후 48년 동안 타이완은 고도의 조명 기술로 변모하는 무대와 같았다. 1975년에 장제스라는 거인이 고령으로 세상을 떠났다. 생전에 대륙 반공을 계속 외쳤고 마치 임전 상태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다소의 실풍경도 있었다. 예를 들어 대만의 부속섬인 진먼다오는 대륙의 푸젠성과 가장 가까운 작은 섬으로 이곳이 요새화되었다. 하지만 그가 대륙에서 데려온 병사들도 세월과 함께 늙었고 또 본섬 사람들에게는 원래 대륙으로 반공하겠다는 기분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대륙 반공은 다분히 선전용 거칠애처럼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았다. 지금은 장제스가 죽고 20년 가까이 지났다. 타이베이 시내에는 50만 대의 차가 배기가스를 내뿜고 경적을 마구 울려대고 있지만 대륙 반공 같은 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는다. 정치는 빈곤할 때야말로 목소리가 크지만 지금은 경제의 시대인 것 같다. 타이완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의 달러 부자 국가가 되었다. 외환 보유액이 900억 달러에 가깝다고 한다.
비행기 안에서 기내 서비스의 일본 주간지를 펴보니 대만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었다. 대만 신주에 있는 난민센터이다. 중국 대륙에서 넘쳐나는 난민은 세계를 당황하게 한다. 특히 푸제니는 예로부터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배를 빌려서 대거 타국을 향한다. 일본에도, 미국에도, 또한 대만에도 온다. 대만 정부는 물론 이들 밀항자의 대만 입국을 허용하지 않지만 중국 본토에 대한 정치적 배려인 것인지 아니면 원래 같은 뿌리의 민족에 대한 보살핌인 것인지 혹은 더 고차원적인 인류애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주에 있는 난민센터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극정성의 대우를 하고 있다. 지금 925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철창에 누에 선반 같은 침대였지만 방한복 등이 지급되었고 간수의 말에 따르면 범죄자로서가 아니라 대륙에서 온 손님인 셈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 같다. 식사는 매끼 4가지 반찬이 나오고 모두 왔을 때보다 살이 쪘다는 이야기다. 화보를 보면 노인도 있고 아기도 있다. 영유아에게는 베이비시터가 붙는다. 하지만 이 섬의 평화와 번영에는 근본적인 불안이 있다. 대륙이 군사력으로 밀려올지도 모른다는 불안이다. 대륙에서 온 난민들에 대한 이 후한 대접은 대만에 대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싶다는 바람도 들어가 있을지 모른다. 기내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 예를 들어 대륙은 대만의 번영을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번영이란 국토와 인구의 적정 규모가 있다. 대륙은 너무 크고 대만은 작다. 그것이 다행이었다. 작으면 된다는 말이라면 하이난 섬은 어떤가? 라는 이견이 나올 것이 틀림없다. 하이난 섬은 중국 대륙 남부 맞은편에 있는 섬으로 타이완과 비슷한 크기이며 기후, 지질, 자원면에서 볼 때에도 타이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경제는 최근까지 부진했다. 이 과제에 대해 구영한 씨는 대만에 일본 시대 50년이 없었다면 여전히 하이난 섬 수준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물론 그것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이난 섬은 대륙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 같이 너무나 광대한 국가는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유럽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륙이다. 단지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표음 문자가 사용되어 온 것이 국가들의 영역 구분이라는 행운을 가져왔다. 라틴어계도 게르만어계도 방언마다 적당한 크기의 나라들이 성립하여 각각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했다. 나라가 작기 때문에 통치에 쓰이는 에너지는 아주 약간이면 된다. 다만 유럽에서는 예로부터 표음 문자가 사용되어 왔다는 점이 국가들의 구분이라는 이점을 가져왔다. 이것은 통일에 이루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통일의 역사는 긴 대륙의 역사 속에서는 아주 새롭고 진시황에 의한 통일이 최초이다. 그 후에도 통일과 분열을 반복했다. 어느 쪽이 정상 상태인지 잘 모르겠다. 차라리 가치관을 단 한 종류로 만들어버리자고 생각한 것이 한의 무제였다. 동중서의 헌책을 받아들여 유교를 국교로 삼았다.
이후 2000년 오직 하나의 도그마가 대륙을 지배했다. 도그마는 나는 생각한다에 생각한다를 절대화하는 교설이다. 구소련이 아직 건재하던 시절 역사학자 콘라트가 토인비와의 대화 속에서 도그마에 의한 지배는 문명을 쇠퇴시킨다. 리론샤 간고 아맘리의 소련 체제를 비판했지만 그 소련에서조차 도그마에 의한 지배는 70여 년 만에 끝났다. 20세기에까지 이어진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는 국가의 체질에 고대의 냄새가 남아 있었고 세계사에서도 드물 정도로 심하게 노쇠해 있었다. 적어도 지난 통일제국 이전의 춘추전국 시대가 근대의 양상을 더 띠고 있었다. 고대 그리스 시민처럼 사라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그것을 지탱하는 여러 국가의 경제의 끌어오름을 상상하게 한다. 말할 것도 없지만 전국 시대에 사는 신분이 아니라 뜻을 지닌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사상이나 인물이 나왔다. 노나라에서 공자가 나왔고 또 묵자도 나왔다. 묵자는 공자와는 정반대로 신분제의 부정자였다. 사람은 평등하며 누구라도 하늘의 신하라고 여겼다. 게다가 하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말하며 사람 된 자는 하늘을 본받아 만인을 공평무사하게 사랑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이다. 또한 묵자는 기술자이자 발명가이기도 했다. 또한 한에서는 한비가 나와서 법치주의를 설파했다. 최에서 노자가 나왔다. 그 적극적인 허무주의를 송나라에서 나온 장자가 발전시켰다. 이 끓어오르는 듯한 다양성의 시대를 후세는 제자백가라고 불렀다. 하지만 한나라 무제처럼 통일을 유지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았다. 현대 중국의 통일자인 마오쩌둥도 한 무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을 유지하려 했다. 그의 만년에는 전 중국 사람들이 집회가 있을 때마다 소책자인 마오쩌둥 어록을 높이 들고 리듬감 있게 흔들던 시기가 있었다. 그 무렵 고 가이즈카 시게키 박사가 어쨌든 2000년간 공자 어록을 읽어온 사람들이니까 라고 쓰지도 달지도 않은 미소와 함께 말한 것은 인상적이었다. 다만 무제의 시대와는 달리 마오쩌둥의 방식은 가혹했다. 그의 교설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살해당하거나 유폐당했다. 이 점에서는 청조보다도 더욱 고대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쯤 비행기는 착륙 태세에 들어섰다. 이미 밤이었다. 타이베이 중정국제공항에는 요시다, 노부유키, 후미오 부부가 마중 나와 주었다. 나는 젊은 시절 13년간 신문사에 있었다. 누군가 그만둘 전후에 신입으로 들어온 사람이 요시다 씨인데 그 사람은 수염에 흰 털이 섞인 나이가 되었다. 사내 경력을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쌓은 후에 스스로 지원해서 서울 지국장이 되고 이어서 타이베이 지국장이 되었다. 이유는 신문 기자 생활을 결산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한다. 타이베이가 끝나면 만약 허락된다면 도쿄 특파원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물론
그런 멋진 포스트는 어떤 신문사에도 없다. 나는 어떤 여행에서도 신문사 지국 신세를 지지 않고 지내왔지만 이번 여행은 달랐다. 요시다 씨에게는 출발 전부터 신세를 졌다. 치안, 호텔 사정, 기후 등 사소한 것이 궁금했다. 하지만 와보니 이국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 분위기였다. 참고로 일본의 어떤 신문사도 타이베이에 지국을 두고 있지 않지만 요시다 씨가 속한 산케이 신문사만은 예외이다. 마이크로버스가 이미 어두워진 고속도로를 타고 타이베이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아직 가보지 못한 타이베이 거리에 대해 요시다 씨는 온 거리가 가부키초 같죠. 라고 말했다. 이런 비유라도 근엄한 이 사람 입에서 나오니 풍선이 불룩하게 부푸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우스웠다. 대만의 인구 밀도는 방글라데시 등과 함께 세계적으로 손꼽힌다고 한다. 전후 장제스와 함께 대륙에서 사람이 이동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요시다는 정부 신문국 사람을 데리고 다녔다. 마이젠싱이라는 40살쯤 되는 성실해 보이는 사람인데 객가 출신이라고 한다. 버스 안에서 외성인 이야기가 나왔다. 외성인은 장제스와 함께 대륙에서 온 가게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대만에서는 그렇게 부른다. 외성인은 전후 대거 몰려와서 어느 시기까지는 정복자와 다름없이 정부기관의 요직을 모두 독점했다. 하지만 지금은 역전까지는 아니지만 본성인도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 아무튼 5년 전인 1988년 본성인 리덩후이 씨가 총통에 취임하기 전까지 대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아마도 본도인이 경제에만 전념해 왔고 결과적으로 외성인에 의한 지배 구조를 무력화시켜버린 것 때문일 수도 있다. 나도 대만인이다. 라고 장가 정권의 상속자였던 총통 장진궈가 최만년인 1987년에 라고 말한 것도 과거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정도의 청산 효과가 있었다. 대륙에서 장제스와 함께 온 병사들은 모두 늙었다. 해당 고 장진궈의 담화를 계기로 대륙으로의 친척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대륙 방문이 해금되었다. 이후 6년간 연인원 300만 명 이상이 대륙으로 귀성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대만에 돌아왔다. 라고 요시다 씨는 마이크로버스 안에서 말했다. 이 해금에는 집에 아내를 남겨두고 병사로 징용된 사람의 경우 그 처자식을 대만으로 데리고 돌아와도 좋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룽에 사는 이 씨의 경우 좀 웃긴 점이 있었다. 고향에 돌아가서 새 아내를 데리고 돌아왔다. 이 사람의 경우 1988년에 대륙에 탐친했을 때는 이미 65살이었지만 고향에서 아내로 맞은 사람은 22살의 아가씨였다. 이 씨는 부자인가? 아니, 상당히 가난하다. 하지만 그 아가씨는 타이완 자체를 동경했던 것 같다. 요시다 씨가 지룽의 이 씨를 찾아가 보니 아내는 만족하고 있었고 여자 아기도 태어나 있었다. 나는 귀국하고 나서 혹시 몰라서 산케이 신문의 2월 15일자 지면을 읽어봤다. 그것에 따르면 대만에서는
대륙으로 신붓감을 찾으러 가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친절한 아가씨를 대륙에서 찾아보자. 라는 판매 문구의 투어를 상품화하는 여행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왠지 기고만장해 있다고 말할 수 없지는 않다. 예전에는 맞은편 해안의 대륙에서는 한 사람이 호령하면 10억 명이 그 말을 합창했다고 하는 정치의 시기가 있었고, 이쪽 해안에서는 한 노인이 큰 소리로 대륙으로 돌아갈 것을 외치고 있었다. 그 둘 다 지금은 사람들이 가난했던 시절의 추억으로 전락했다. 역사가 경제로 움직인다는 전형을 이토록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태도 드물 것이다.